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요리하는 주디입니다. 여러분 혹시 설렁탕 좋아하시나요? 제 남편이 어느 날 설렁탕을 먹고 싶어 하면서 설렁탕을 사왔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하며 장난을 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음식과 문학작품을 엮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획한 시리즈 문학 한 그릇. 이 문학 한 그릇 시간에는 문학 작품 하나와 그 작품에 나오는 요리를 하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제 남편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저도 다 아는 그 작품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을 풀어보면서 설렁탕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설렁탕 한 번쯤 드셔보셨죠? 뜨끈하고 고소한 국물에 속이 확 풀리는 그 맛. 몸이 허할 때 또는 마음이 허할 때 찾게 되는 음식이라서 김첨지의 아내가 설렁탕을 찾지 않았을까요? 이 설렁탕을 미국에서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도가니, 사골, 양지 다 넣기도 하지만 여긴 미국이라 여러 재료 구하기가 쉽진 않아서 사골과 비프 스톡용 뼈로 끓여봅니다. 우족도 있길래 고민하다가 본메로우와 육수용 뼈를 구입했어요. 그리고 설렁탕 고명으로 얹을 목심 부위도 함께 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설렁탕 우려낼 준비를 하는데요. 재료가 뼈밖에 없는 만큼 이 뼈를 정성스레 준비해요. 뭔가 부드럽긴 하다. 그리고 살도 좀 붙어있네. 없어지지. 뭐야? 뭘 없애는 거야? 겉에 있는 지방들을 살짝 닦아내고 물에 담가 핏물을 뺀 후 핏기가 싹 가셨네. 그치. 그리고 가운데 지방이 엄청 부드러워. 잘못하면 그냥 손톱이 쑥쑥 들어가네. 오잉. 끓는 물에 살짝 담가 데쳐줍니다. 이렇게 하면 설렁탕용 뼈 준비 완료. 이제 우려내고 또 우려내는 과정만 남았는데요. 뼈와 물을 넣고 3-4시간 삶아낸 후 뼈를 건져내고 국물을 채로 걸러 맑은 국물만 남기고 다시 뼈를 넣고 또 우려냅니다. 이렇게 3번 우려내며 하얗고 고소한 국물이 나올 때까지 24시간 기다리는 동안 김첨지의 이야기를 따라가 볼까요? 비가 억수같이 퍼붓는 어느 날, 당시에 택시기사였던 인력 거꾼 김첨지는 이상하리만치 손님이 많아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은 운수가 참 좋다 라며 기뻐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며 느끼는 위화감, 정말 운이 좋은 하루일까요? 뭔가 불길한 기운이 느껴지지 않나요? 사실 이 작품은 운수 좋은 날이라는 제목부터가 이미 반어예요. 김첨지의 하루는 겉으로는 운이 좋은 하루 같지만 결국 가장 비극적인 하루가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김첨지의 운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비극은 어떻게 끝나게 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심하게 아픈 아내는 일 나가는 김첨지를 애타게 말리지만 김첨지는 생활고 때문에 일터로 나서요. 그런데 하필 그날따라 유난히 손님이 많고 돈도 제법 법니다. 일을 시작하자마자 앞집에 사는 손님을 태우고 일을 시작한 것으로 시작해서 내린 곳에서 또 새로운 목적지 동강학교로, 동강학교에서는 꽤 먼 목적지인 남대문 정거장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이어서 다시 인사동으로. 끊임없는 손님에 더불어 동강학교에서 남대문 정거장까지 태워다 주는데 과하게 부른 1원 50전도 손님이 응해서 1원 50전을 받게 됐어요. 이렇게 하루 동안 2원 90전을 벌고 운수가 좋다고 말하는 김첨지. 그런데 여기에서 2원 90전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 글에서 나온 돈과 관련된 표현을 보면 모주 곱빼기 한 잔은 10전, 조밥을 끓여 먹을 나무 한 단은 10전,
행랑빵 한 간의 월세는 할인받아서 1원인데 이 중 모주의 금액을 현재 전주에서 파는 금액과 비교해보면 현재 모주 한 잔은 2,000원이고 김첨지는 모주를 곱빼기로 먹었으니 대략 3,000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김첨지에겐 손님도 많았지만 그 손님에게서 번 돈도 평소보다 비싸게 받은 편인데요. 남대문 정거장에서 인사동에 가는 인력거 비용으로 60전을 받은 것은 현재로 따지면 18,000원인데 택시비를 검색해보니 현재는 6,200원이니 3배 정도 받은 거죠. 너무 과한데 하면서 탔던 동강학교 학생도 8,000원 거리를 45,000원 내고 탄 거라서 김첨지가 운수 좋은 날이라고 생각할 만해요. 물론 예전에는 현재만큼 도로가 잘 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도로서겠죠? 김첨지의 대사에 동강학교에서 남대문 정거장까지 시오리가 넘는다고 했는데 시보리는 5.89km. 그렇지만 현재는 5km밖에 안 되니 좀 더 돌아서 가긴 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도 많이 번 오늘의 김첨지. 이렇게 이상하게도 꼬리를 맞물고 덤비는 행운을 즐기기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일을 하면서도 집이 가까워질수록 느려지는 발걸음. 집에 들어가기 두려워져 선술집에서 시간을 끄는 모습에서 우리는 이 소설의 결말을 예측할 수 있죠. 병든 아내가 설렁탕을 먹고 싶다 했던 말이 자꾸만 귀에 맴돌아서 정성껏 설렁탕을 포장해온 집에는 쿨룩거리는 기침 소리도 반기는 얼굴도 없는 무덤 같은 정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미 늦어버렸던 거죠. 설렁탕을 사왔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여러분은 이 대사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다시 요리로 돌아와서 국물이 뽀얗게 우러났다면 고기를 삶고 고기를 예쁘게 썰어냅니다. 소면도 삶고 송송 썬 파를 얹고 맛있게 먹으면 돼요. 가난한 서민들이 하루 벌어 하루를 살던 참 힘든 시기였던 1920년대 조선의 비 내리는 골목길. 이 설렁탕을 들고 그 비 오는 골목길을 걷던 김첨지의 마음을 잠깐 떠올려 봅니다. 평소엔 툴툴거리기만 했던 남자. 하지만 그 안엔 책임감, 무거운 현실, 그리고 표현하지 못한 사랑이 있었던 거겠죠? 김첨지는 왜 사랑의 표현을 잘 하지 못한 걸까요? 당시의 시대가 김첨지를 그렇게 만든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어쩌면 지금 우리 곁의 사람에게 조금 더 따뜻한 말을 건네고 싶어질지도 몰라요. 오늘도 문학 속 한 끼 잘 드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출생의 비밀과 첫사랑이 담긴 이효석의 메밀꽃 필무렵과 함께 다시 찾아올게요. 그 작품 속엔 또 어떤 음식이 숨겨져 있을까요? 문학과 음식이 만나는 이 시간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